자, 2006학년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환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선 운동하는 택시와 버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택시와 버스의 기준 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주어진 게 ST 그래프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 라는 걸 이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0초에서 3초까지 운동량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예,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에요.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를 따지나 또는 속도의 크기를 따지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즉 0초와 3초까지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0초에서 3초까지 이 택시의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일정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0초에서 6초까지 택시와 버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느냐. 예, 택시와 버스 사이의 거리는 요 두 그래프 사이에 요 간격이 됩니다. 예, 이 그래프에서 요 간격이 거리가 되죠. 근데 이거는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6초와 9초 사이에서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예, 평균 속력은 기울기를 뜻하는데요. 6초와 9초 사이에 택시의 기울기는 이만큼 되고요. 버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자, 그래서 택시의 평균 속도는 버스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예, 평균 속도는 버스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림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배의 갑판 위에서 한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갑판 위에 있던 철수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은 등속으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내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호숫가에 정지해 있던 영희가 봤을 때는 이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보이느냐, ST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건데요. 우선 이제 처음에 이제 위로 등속 운동했는데, 문제는 이제 강물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위로 등속 운동하는 속도랑 그 다음에 강물의 속도 또는 배의 속도가 합쳐져서 속도가 좀 큰 값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하고 나면 이제 오직 강물의 속도 또는 배의 속도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움직일 때보다는 속도가 약간 줄어드니까 기울기가 조금 작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계략적으로 잘 나타낸 그래프는 이제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수평한 도로에서 동일 직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새 자동차 ABC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매초 1초씩 가까워진다. 자, 여기 매초 1m 라는 말이 여기 핵심인데요. 매초 1m라는 것은 속도가 1m/s다 이런 얘기랑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A, B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은 A의 속도를 V0라고 하면 B의 속도는 이제 V0-1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거리는 매초 1m씩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은 1m/s 정도 C가 더 빠르다. 뭐 이런 얘기지요.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A의 속도를 V0라고 했을 때 A, B 사이의 거리는 이제 계속 일씩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B가
속도가 1m/s 정도 작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사이는 오히려 몇 초 1m씩 벌어지고 있으니까 C가 B보다는 1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거보다 1이 빠르니까 V0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따지면 A하고 C가 같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지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수가 한 실험의 과정과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시간 기록기를 작동시키면서 질량이 0.2kg인 추를 떨어뜨려 타점이 찍힌 종이 테이프를 얻는다. 추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종이 테이프에 찍힌 첫 타점 A에서 각각 19cm, 43cm 떨어진 곳에 타점 B와 C가 찍혔다. 타점을 분석하여 타점 A, B, C가 찍혔을 때 추의 속력을 유추해낸다. 타점만 보고 대충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A를 보면은 타점 사이 간격이 좁지요. 그러면 이제 속력이 느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타점 사이 간격이 벌어졌으니까 B가 조금 빠르네 라고 볼 수 있고, C는 제일 많이 타점 사이 간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C가 제일 속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대충 이제 표에도 숫자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정보는 주어질 필요가 없죠. 이게 없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위치 에너지는 A가 더 크다. 위치 에너지는 A가 더 크다. A가 찍혔을 때가 추의 위치 에너지는 A가 찍혔을 때가 B보다 더 크다. 말이 좀 헷갈린데 이게 일단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찍혀 있을 때는 추가 요 정도 위치에 있을 때였고요. 그 다음에 B가 찍혀 있을 때는 이미 추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A가 찍혔을 때가 위치 에너지는 더 높지요. 예, 기억이 맞고요. 니은 운동 에너지는 B일 때가 C보다 더 크다. 아니죠.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C가 제일 빨라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은 속도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은 운동 에너지라고 물어보나 운동량이라고 물어보나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B에서가 더 크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빗면에서의 운동이에요. 그림가는 천장에 매단 도로의 양쪽에 물체 A, B가 실로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나는 마찰이 없는 빗면 위에 자, 일단은 이제 일정한 속력, 이거는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힘의 평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힘의 평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 그림에서 얘가 힘의 평형이다 또는 등속이다 라는 말은 A, B가 질량이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가속도는 0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일정한 속력이면 물리적으로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정지에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지에 있으려면 질량이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C가 더 커야 될까요? C가 더 커야 됩니다. 디귿이 맞는데요. 이유를 잠깐 살펴보죠. 자, 빗면에 이렇게 이 각도가 세타인데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녀석이 받는 중력이 mg일 때 이 중력을 보통 이제 요렇게 x, y축을 이제 잡아서 정해줄 소위 성분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성분으로 분해할 때는 사각형을 먼저 이렇게 하나 그려요. 먼저 그리고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중력을 요쪽 방향 성분,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성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요. 자, 이게 세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세타가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이론 시간에 다 배우는 부분이고, 자, 요 녀석의 크기는요 mg 코사인 세타예요. mg 코사인 세타고, 이건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거의 그냥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방향 속도는 그 중력은 mg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빗면에서 C와 D가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으면, C와 D가 정지 상태에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M, C, G 사인 세타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M, D, G 이게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사인 세타가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0.5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MC의 질량이 10kg다 라고 하면은 D의 질량은 5kg다 이렇게 되겠죠. 즉 MC가 질량이 더 큰 거죠. 사실은 뭐 거의 중학교 내신 수준의 그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C가 더 무겁다. 답은 5번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그림은 사다리 차의 동력 장치를 이용하여 질량이 M인 이삿짐을 기울기가 일정한 빗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 자, 여기도 일정한 속력이란 말이 또 났네요. 네. 전반적으로 2006학년도 문제는 좀 평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해야지 이게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등속이다라고 하면 좀 밋밋하죠. 그냥 다 힘의 평형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기억. 동력 장치의 일률은 얼마이냐? 네, 잠깐 볼까요? 자, 여기 그림 그 좌측 하단에 제가 적어놨죠. 질량이 m이고 경사각이 세타이면 이제 중력을 mg 사인 세타만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기 4번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쫙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다리에서 물체한테 주는 그 위쪽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만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억에서 사다리가 주는 힘은 mg 사인 세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일률 계산은 뭘로 하느냐? 네, 잠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일률은요, 너무 위쪽에 갔네요. 화면이 잘리네. 일률은 T분의 이제 W. 근데 W가 FS고요. 그 다음에 F가 일정할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V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사다리 차가 물체한테 얼마의 힘을 주냐면 mg 사인 세타만큼 이 위로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이제 V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이제 요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은 mgs 곱하기 v제곱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전혀 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력의 한 일은 얼마냐? 이건 사실은 별표 5개짜리 문제인데요. 진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냥 이 그림을 잠깐 재활용을 해봅시다. 자, 니은 중력의 한 일은 얼마예요? 그래비티가 한 일은 얼마예요? 뭐 그런 얘기인데요. 우선 이제 중력 자체는 힘을 mg만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력에 대해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했느냐, 즉 중력적으로 밑으로 내려왔느냐 또는 중력적으로 위로 올라갔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얘가 이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만약에 h라고 주어졌다면 여기다가 이제 h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 쓰시냐면은 중력하고 실제로 물체의 변이 방향 사이의 각도를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중력은 아래쪽인데 물체가 실제로는 이제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90도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마이너스 mgh가 정답이 되고요. 그럼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중력의 한 일은
시사점은 뭐냐?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항상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이게 이제 시사점이에요. 이거는 외워두시고요.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을 물어보면 이제 그냥 mgh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다음부터 중력의 한 일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mgh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때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인데 코사인 용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처럼 중력 방향과 물체 변이 방향이 반대면 90도가 아니라 180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음의 1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세타고요.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가 s, 이걸 h다라고 하면은 h는 사실은 s의 사인 세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h 자리에다가 곱하기 s 뭐 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보시면 mgh가 답인데 mgs라고 돼 있죠, 그죠? 아니면 사인 세타라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이삿짐의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 맞지요? 그래서 유일한 답은 이제 3번의 디귿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fx 그래프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질량이 2kg이고 물체의 수평으로 힘 F를 오른쪽으로 계속하여 계속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X는 물체 이동거리이며 수평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마찰계수는 0.1이다. 자, 운동마찰계수가 0.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거 μmg 공식에 집어넣으면 뮤가 0.1이고 그 다음에 m은 2, 그 다음에 g는 10이니까 요게 이제 2N이 마찰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가 운동에너지 정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잠깐 해드리죠. 자,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다.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물체가 뭐 중력으로부터 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마찰력으로부터 일을 받을 수도 있고 중력은 그래비티니까 G라고 쓰고 또는 사람으로부터 뭐 일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더하는데 이거를 보통 알자 1이다. 또는 뭐 서메이션 W다. 뭐 이렇게도 쓰는데요. 이게 보통 물체한테 뭐를 주냐면 운동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운동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를 주게 돼요. 이거를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중력이 한 일은 항상 위치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변에 넘기기도 합니다. 우변에 넘기면은 얘를 뭐라고도 쓰냐면 마찰력이나 또는 이제 사람이 한 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물체의 운동에너지랑 물체의 위치에너지랑 두 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수식을 많이 쓰는데 보통 우리가 일가 운동에너지 정리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쳐서 알짜 1이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적으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질문이 알짜 1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그냥 운동에너지 변화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가 알짜 1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이 알짜 1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일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요 부분이 우변에 넘어가서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변화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변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되게 헷갈리고요. 한번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점수가 약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가 운동의 정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일은 이 중력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알짜 일을 뜻하고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를 시킨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fx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fx 그래프 자체가요 fs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게 2 얘가 5다 라고 하면 요 면적으로 따지면 얘는 5N 곱하기 2m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10줄에 1이 됩니다. 1. 그래서 fx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1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fx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 fx의 f가 사람이 한 일일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 fx 그래프에서 f는 전체 알짜 알짜 힘이 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력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사실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2,5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면적은 그냥 사람이 한 일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한 일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의 면적은 알짜 일이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같은 fx라도 이게 사람이 한 일이냐 또는 이제 전체 알짜 일이 한 일이냐를 사실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잘 보시면은 그냥 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f 그러니까 당기는 사람이 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 자,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사람이 한 일로 계산을 해 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마지막 질문이 운동 에너지죠? 그럼 출제자 의도는 뭔 것 같아요? 알짜 일이 한 일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하고 마찰력이 한 일하고 다 따져줘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런데 주어진 그래프는 알짜 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사람이 한 일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 전체 면적을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요 작은 사각형 하나하나가 10줄이죠. 10줄. 10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10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그거 합치면 어차피 또 사각형 10줄짜리 사각형이죠. 그러면 전체 30줄에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결국 이제 면적이 뭐로 나왔냐면 30줄로 나왔어요. 30줄. 그러면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요게 30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평면에서 움직이니까 이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 처리하는 거예요. 0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찰력의 한 일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마찰력의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거리라고 하시면 돼요. 거리는 이제 그 그래프에 총 2m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됐고 마찰력은 μmg 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μ, 그 다음에 m은 2kg, 그 다음에 g. 그럼 여기 2고 2니까 얘는 4줄이 되는 거예요. 4줄. 근데 여기서 그럼 알짜 1이 해준 일은 34줄이니까 얘는 운동에너지가 34줄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짜 1, 그 양의 1과 음의 1 개념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양의 1과 음의 1 개념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양의 1은 언제 쓰는 거냐면 힘의 방향하고 변이 방향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음의 1은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반대일 때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상 물체가 이렇게 있고 힘을 이렇게 줬는데 사람이 이렇게 힘을 줬는데 물체가 오른쪽으로 S만큼 이동했단 말이에요. 2m만큼. 그러면 사람이 한 일은 양의 1이다 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변이 방향이 반대라서 이거는 물에 대해서는 음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전체 알짜 1은 26줄이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도 26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함정을 더 많이 주는데 뭐라고 주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 파이널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이니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운동 에너지가 26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약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까지 따져줘야 되냐, 처음 운동 에너지가 있었냐 없었냐까지 따져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참 고맙게도 처음 운동 에너지를 0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파이널 운동 에너지가 26이 정답인 거죠. 근데 문제를 약간 헷갈리게 주려고 만약에 처음 운동 에너지를 10이라고 줬다 그러면 파이널 운동 에너지는 이제 요거 두 개 계산한 게 26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제 16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자,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했을 때는 중력이 한 일, 그래비티가 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마찰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 일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전문용어로 비보존력이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찰력이 한 일 같은 경우는, 마찰력 같은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보존력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보존을 만족시켜준다 뭐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알짜 1이다라고 하고, 이게 뭘 만들어주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를 만들어줘요. 즉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 보존력이 한 일 또는 중력이 한 일은 수학적으로 뭐랑 같으냐면 위치 에너지 변화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습니다. 아까 확인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우변에 넘겨서 뭐라고 쓰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약간 화면에서 잘리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fx 그래프냐, 또는 전체 중력까지 다 포함하는, 또는 마찰력까지 다 포함하는, 전체 알짜 일에 대해서, 알짜 힘에 대해서 그래프가 주어지냐, 이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한 일이,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이렇게 V자 그래프로. 근데 이제 요 면적이 이제 30이니까 여기다가 30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찰력이 한 일은 따로 그래프가 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마찰력 곱하기 거리 해서 4뉴턴 쓰시고 4줄 쓰시고, 그 다음에 양의 일이냐 음의 일이냐 요거 이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제 질문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중 운동에너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값이 26이니까 얘도 26이다 덮어놓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낭패 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일단 뭐까지 체크해야 되냐, 처음 운동에너지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0이면 얘도 26이고요. 얘가 0이 아니라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저기 뭐 16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대충 역학에서 가장 헷갈리는 요 일 개념 파트는 뭐 다 개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6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동일 직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V로 운동하던 두 물체의 정면 충돌에 대해서 나눈 얘기다. 철수, 질량이 같고 반발 계수가 1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소위 속도 교환이 일어납니다. 좀 교환이 일어납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왔던 길 반대로 다시 되튕겨서 갑니다. 둘 다. 그 다음에 질량이 같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면, 그러면 이제 충돌하기 전에 하나는 이제 플러스 MV로 운동량 가지고 운동했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MV로 이렇게 운동을 했었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0이에요. 그러면 충돌 후에도 0이어야 합니다. 즉 정지해야 됩니다. 뭐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하면은 한 덩어리가 돼서 V로 움직인다. 아니죠? 정지해야 됩니다. 민수는 틀렸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까지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질량이 3kg인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 오른쪽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시간에 따른 A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2초일 때 충돌한 후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했다. 자, 2초일 때 충돌한다 라고 주어졌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꺾였다는 게 충돌했다라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안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자, 이때 충돌 후에 A랑 B랑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다분히 출제자 의도가 뭐냐면 나 그래프를 봐서요 A의 속도를 찾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이제 B의 이제 나중 속도를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분하게 출제자 의도입니다. 그럼 여기 기울기를 따져서 속도를 먼저 좀 따져봅시다. 첫 번째 기울기는 요게 2m/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는 0.5m/s가 됩니다. 그게 이제 A의 속도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B의 속도를 운동량 보존으로 한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써볼게요. 자, A는 1kg이었고, 그 다음에 속도가 2였고요. 그 사이에 B는 정지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면 얘는 이제 A는 0.5로 줄고요. 그 다음에 B는 속도는 V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V는 좌변이 2, 얘가 0.5니까 1.5, 그걸 3으로 나누니까 0.5가 되네요. 그러면 충돌 후에 A가 0.5가 속도였는데 B도 충돌 후에 속도가 0.5니까 얘네 둘이는 속도가 같은 완전 비탄성 충돌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충돌 후에 속력은 같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할 때 A가 받은 충격량하고 B가 받은 충격량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수 없죠. 운동 에너지가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속도가 증가할 수는 없어요. 감수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얘네들이 완전 비탄성 충돌했기 때문에 어떤 열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디귿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006학년도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운동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돌까지 했습니다.